일단 어제 댓글은 달았습니다만 제가 채널 성장이 조금 정체가 살짝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어 제가 구독까지도 안 바라긴 합니다만 구독해 주면 너무 좋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예, 영상 조회수 그래도 700회, 600회 나오는데 좋아요 비율이 10%도 채 안 돼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예, 좀 노출 좀 잘 되고 동생 좀 잘 클 수 있게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수익 내는 방송 하려고 마음 잡은 지 이제 3달 다 돼 가거든요. 좀 잘 클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결정한 게 좋아요가 50개가 넘어야지 다음 날에 프리뷰가 유튜브에 업로드가 됩니다. 아니면 라이브만 하고 말려고 합니다. 당분간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자, 오늘 바로 좀 진행을 하면은 이제 피츠버그랑 샌프란시스코 경기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발 투수가 히니 대 레이입니다. 이미 선발 투수에서 좀 기울어져 있는 경기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어제 이제 경기를 하면서 샌프란시스코가 선발 전원 안타를 때려냈었고 타격에 있어서 피츠버그보다 확실히 좀 앞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좌우 타자를 좀 가리지 않는 양상이 좌우 투수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공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히니 가지고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죠. 히니가 최근까지도 경기를 하면서 이 구속에 이제는 90마일 정도 선에서 언저리로 좀 나오게 공을 던지면서 위닝샷이 92마일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특이폼이죠. 좌완 3쿼터 사이드암이라는 이 장점이 있음에도 그걸 못 살려가지고 점수 지금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피츠버그가 로비데이를 상대로 공략할 수 있는 수준은 제가 데이터적으로 그냥 비교를 했을 때는 오늘도 피츠버그의 리드오프 역할을 해주고 있던 이 호르비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 타격감 양상만 보면은 최근 수치로는 오늘도 안타 기록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토니 팸 그리고 레이놀즈까지입니다. 오늘도 어제 이 세 명이서 팀 전체 안타의 60% 가량을 지분을 냈었고 상위 타선에서 역할은 다 해줬다고 봅니다. 아마 오늘까지도 그 양상이 조금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나마 한 명 더 하면은 아마 레이놀즈가 변화구에 당하게 됐을 때는 곤잘레스까지인 것 같고 그 이상으로는 좀 공략하기 어려운 로비레이 공이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언더까지도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게 양 팀의 불펜 투수가 지금 피츠버그 입장에서도 사실 가장 문제인 게 애쉬크래프트거든요. 어제 나왔었던 얘가 데뷔하고 처음엔 진짜 잘했어요. 정말 잘했는데 어느 순간 망가지면서 한 순간에 지금 성적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 좋게 지금 너무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에 피츠버그가 불펜도 갖다 팔아버렸죠. 전부 웬만하면은. 그래서 지금 뎁스가 좀 많이 얕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애쉬크래프트가 롱릴리프로 나오게 되는 플랜을 짜는 피츠버그의 경기보다는 1이닝씩 끌어가지고 불펜 자원을 투입하는 피츠버그의 경기에서 ERA 관리가 훨씬 더 잘 되고 있습니다. 피츠버그 경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 따지고 보면 오늘 히니 5이닝에 2회 불펜들로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샌프란시스코가 로비레이의 호투가 또다시 이어진다면 언더 양상에서 샌프란시스코의 승리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점쳐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랑 볼티모어 경기, 이거 창을 안 띄웠네.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경기 수아레즈 대 로저스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필라델피아가 수입을 노리는 경기예요. 다만 로저스 대 수아레즈 쉽지만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좌투수 상대로 썩 그렇게 잘 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아레즈가 이번 시즌 홈과 원정의 성적 차이가 좀 많이 심하죠. 홈에서는 피안타율도 2할 6푼대인가 3푼대 2할 6푼대 정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정에서는 2할 6리 2할 극초반입니다. 2할 1푼이 채 안 되는 피안타율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원정에서 2할이도 1점대, 홈에서 2할이는 4점대까지 올라가는데, 이 홈에서 이 시즌 첫 등판이었던 애리조나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LA 인절스 상대로도 마찬가지고 지난 디트로이트전도 마찬가지였었고 홈런에 의한 실점, 피안타율도 7월달에 너무나도 높게 잡히면서 7월 경기에만 피안타율이 3할까지 기록되면서 수아레즈답지 않은 모습이 분명 나왔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오히려 로저스가 보여주는 경쟁력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왜 로저스는 이번 시즌에 피장타율과 BABIP 수준이 2할 극초반 1할 8푼대 이 정도밖에 안 될 만큼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지표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오늘 이제 필라델피아의 타선도 자투 상대로 지금 최근 3주 동안 타격을 따졌을 때 리얼무토를 제외한 나머지 타선에서 너무 부진해요. 특히 트레이 터너가 11타수 1안타 뭐 그 정도밖에 안 될 만큼 정말로 1할 때 타율을 최근 3주 동안에 자투 상대로 보여주고 있고, 리드오프 역할
역할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심 타선까지 가는 과정에 홈런이 아니고서는 필라델피아가 점수 내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로저스의 피해 홈런, 슬러그 관리가 0.2포인트까지 관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필라델피아 경기 쉽지만은 않겠죠. 또 하지만 이 볼티모어도 사실 로저스가 승리 투수가 될 거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이 볼티모어가 좌투 상대로 강했던 타자들이 있어요. 라우레아노, 그 다음에 오원, 그 다음에 이제 유리아스, 그 다음에 뮬린스, 얘네들 전부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투 상대로 공략이 되는 게 러츠맨, 거너 앤더슨, 그리고 오닐, 그 다음에 한 명 더 하면 이제 웨스버그인데, 오닐이 어제 경기에서 이제 손모가지 다쳐가지고 엑스레이 찍었죠. 교체 당하고 일단 이상은 없다라고 하는데 관리 차원에서 아마 오늘 안 나올 가능성까지도 열어둬야 되는 상황에 오닐이 만약 결장하게 된다면 오늘 언더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경기도 정배 볼 수 없는 게 제가 유의미하게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해외 배당 1.68배 초기 발매 배당이고요. 국내 1.47배, 배당차 0.21배로 역배 가능성을 열어두게 만드는 배당차가 해외와 국내에 이격이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 이것도 그냥 언어보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언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어떨까, 조금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뉴욕 매치 대 클리블랜드입니다. 어제 스티븐 콴이 결승타에 힘입어서 클리블랜드가 매치를 3대2로 제압을 했고, 이제 오늘 경기는 피터슨 대 윌리엄스의 매치업으로 나오게 됩니다. 윌리엄스의 제구가 관건이에요. 결국에 클리블랜드가 지금 매치의 타격에 비해서 밀린다라고 볼 수는 없을 만큼 매치도 지금 홈런을 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타격은 정말 부진하다고 봐야 돼요. 1차전 같은 경우에도 알론소의 홈런이 너무나도 결정적이었던 경기였었고, 오늘 이제 매치가 경기를 하면서도 윌리엄스의 볼질로 출루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상위 중심 타선에서 장타 생산이 나와서 그걸 쓸어 담을 수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매치 입장에서도 불펜 자원은 이미 헤슬리를 연출시켜서 못 나오게 될 거고, 마무리 투수는 디아즈가 유력하게 나올 거라 보입니다. 타일러 로저스 연투했고요. 오늘 경기에서 매치의 불펜 자원 유력하게 이제 그렇게 되면 등판하게 될 게 이제 스타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스타넥이 최근에 성적이 조금 아쉬웠고, 오늘 경기에서 매치의 불펜진이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 윌리엄스가 보여주는 구위 자체는 너무나도 좋아요. 슬라이더도 그렇고 커브도 그렇고 워낙 낙차큰 이제 각을 가지고 있는 변화구를 던지는 윌리엄스이기에 오늘도 삼진율은 꽤나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이 원정에서 보여주는 이 제구 난조가 오늘도 이제 또다시 나오게 된다면 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 WHIP가 홈에서는 1.22 정도에서 관리가 되는데 원정에서는 1.52까지 올라가면서 WHIP 수준이 조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윌리엄스의 출루 이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매치의 승패가 갈리게 될 텐데, 근소한 차이에서 매치가 돼도 홈에서 승률이 워낙 좋다 보니 홈 승률을 따지고 보면은 유리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매치 승 가능성이 있는데 7.5점 기준점 잡힌 이유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더까지도 가능성 좀 열어둬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드릴게요.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디트로이트 대 미네소타 경기인데, 어제 파덱이 이제 시원하게 털렸죠. 파덱이 털리면서 1회부터 난타당하고 홈런 맞고 그냥 이제 무너졌던 경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경기도 선발 투수가 지금 조라이언이 예고가 되어 있는 경기예요. 이거 디트로이트 정배 가시면은 큰일 납니다. 당장에 조라이언이 출전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로토와의 기준 이 조라이언이거든요. 근데 이게 해외 배당 기준, 발매 기준이 해외에서 디트로이트 1.77배, 이제 프로토에서 1.46배, 0.31배나 차이가 나요. 이격이 너무 큽니다, 이 경기가. 근데 지금 당장 이 디트로이트도 문제인 게 뭐냐면, 플라워티 잘하겠죠.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지금 글레이버 토레스가 부상으로 빠져있다라는 겁니다. 글레이버 토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디트로이트의 타선이 얼마만큼 해줄 수 있을지도 지금 장담할 수 없어요. 조라이언 상대로. 만약에 조라이언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조라이언이 안 나오면 문제가 돼요. 근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프로토에서 미네소타 배당이 2.2
200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프랜으로 무시거나 역배까지 접근하시는 것도 조라이언 선발 확정 나기 전에 배당 차익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를 짊어질 만큼의 가치가 없지 않아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도 드는 경기예요. 또한 이게 8.5점 기준점이라면 언더까지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오늘 표 구매하신 분들의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선택지에 별점을 6.5점을 써놨습니다. 예, 그거를 지금 왜 그렇게 써놨는지는 결국 미네소타의 선발 투수가 저 또한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써놨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선발 확정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세요라고 뭐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요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경기 시카고 컵스 대 신시내티 경기입니다. 아포트 대 홀튼 나오는 경기인데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어제 컵스가 타선이 너무나도 아쉬웠어요. 사실 좀 잘 맞은 타구였다고 한다면 이제 스완슨이 쳤던 타구가 뭐 잡혔던 것도 그렇고, 사실 스완슨 기회에서 삼진당했던 것도 많이 아쉬웠었고, 결정적인 순간이 계속해서 컵스에서 중심 타선이 잡히는데 이 중심 타선에서 계속 마무리가 안 되면서 잔루가 조금 많이 아쉽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도 아포트 대 홀튼인데 컵스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신시내티도 마찬가지지만 컵스도 마찬가지로 이 좌투수가 나오는 경기에서 핏 크롬스트롱이 좌투 상대로 너무나도 삽질을 하다 보니까 타선이 중심 타선에서 무게감이 너무 빠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핏 크롬스트롱이 어제 경기 우투 상대로도 그렇게 성적이 안 나왔다 보니까 지금 타격 슬럼프가 조금 있는 와중에 지금 슬럼프 있는 게 스즈키, 그 다음에 니코너, 그 다음에 피크로 암스트롱, 그 다음에 이제 이안헵까지 해가지고 지금 타격이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서 지금 8월달 성적이 꼬꾸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시내티 쪽으로 오히려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분명 열어둬야 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 이거 역배 가능성까지도 분명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이미 기준점은 7.5점으로 잡혔고, 이 경기가 뭐 7.5 기준점만 보면은 위글리필드는 딱 알 수 있어요. 아, 바람이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부는 날이구나라는 거는 기준점만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3루 방향으로 역풍으로 불어 들어오는 6.3마일의 바람이 위글리필드에 있을 거고, 요거 같은 경우도 신시내티가 어제 경기를 하면서 이 불펜 운영 자체가 1차전에 나왔던 필승조 운영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고 좀 사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아마 아포트를 좀 지원해줄 수도 있다 보니 하다못해 2.5 프레임까지 노릴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의 컵스의 분위기는 타선에서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반드시 좀 염두해야 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수입전인 것도 영향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랑 뉴욕 양키스 경기인데 양키스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데비 윌리엄스가 또 무너졌습니다. 볼질하다 말루 찬스에서 텔레즈와 정말 기나긴 승부 끝에 텔레즈가 19 이상의 승부를 이겨내면서 결정타를 때려냈고 2대 0으로 양키스는 밀려나면서 어제도 패배를 하고 말았어요. 오늘 경기도 로돈 대 라이터인데, 라이터 같은 경우에도 분명 구위 자체는 확실합니다. 92마일의 그 체인지업은 정말 디그롬이 던지는 그 체인지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좀 굉장히 날카로운 고속 체인지업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최대 99마일에서 100마일까지 나오는 빠른 공에 힘입어서 커맨드가 될 때 라이터의 공은 정말 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아요. 다만 오늘 경기도 이게 텍사스의 불펜 지분이 꽤나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라이터가 계속해서 최근 4경기 연속으로 4사구 3개 이상의 경기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투구수 관리가 조금은 어려워지는 모습이 분명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로돈이 투구 이닝에 대해서는 텍사스에게 판정승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는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다만 이제 어제 양키스가 불펜을 썼던 게, 지금 양키스 불펜에서 당장 도발, 위버, 데비 윌리엄스, 라이터 주니어는 진짜 필승조급 자원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텍사스는 라이터가 이닝이 짧아집니다만 어제 메이턴으로 불펜이 1이닝만 던지고 2오발 뒤에 8이닝 거의 노이트급 완벽투가 나오면서 텍사스가 오늘 불펜 투입이 과감하게 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양키스가 오히려 로돈이 이닝을 더 끌어줘야 되는 경기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경기이긴 합니다만, 텍사스도 이제 불펜에게 좀 변수가 조금 커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당장에 양키스가 타선이 이렇게 좀 침묵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지금 에런 저지가 결국 부상해서 복귀를 했죠. 잠재력은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에런 저지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거기 벨린저와 최근에는 스탠튼도 홈런을 그렇게 때려내는 모습까지 나타났다 보니까 장타에 있어서
통해서 양키스가 유리한 부분도 만들어갈 수 있음을 염두는 해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키스에 이렇게 불펜에서의 부진이 좀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텍사스 또 할 만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언어부 쪽으로 좀 들어가서 저득점 양상에서 경기를 예상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기가 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론토 대 콜로라도. 토론토는 지금 스프링어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리앱 경기를 마이너 트리플 A에서 지금 조금 하고 있긴 한데, 오늘 경기도 이제 나오지는 못하죠. 하지만 지금 뭐 하이네만도 부상으로 빠져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쓸지는 사실 이제 계속 미지수입니다. 토론토의 라인업 변수가 생긴 게, 어제 로펠 피도 같은 경우도 무릎에 이제 제대로 그냥 아주 당겼죠, 무릎을. 그 정강이 위쪽으로 해갖고 무릎 옆쪽으로 갖다 다 당겨가지고 절뚝거리면서 교체아웃 당했고 이제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토론토가 오늘 경기 뭐 타이 프란스도 아마 이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계속해서 라인업에 좀 변수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콜로라도도 해볼만 하다고 말씀하신다. 콜로라도도 문제가 뭐냐면 이 아레시아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트라다가 부상으로 이탈해가지고 타선에서 누수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팀 모두가 좀 변수가 생기는데, 그나마 이제 토론토 입장에서는 지금 벌쇼가 복귀를 해가지고 어제 2홈런 포함해가지고 지금 연속 홈런을 때리고 있죠. 연속 경기 홈런. 거기다가 뭐 보비셰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게르로 주니어까지 장타 생산에 계속해서 열을 가하고 있고, 루케스, 스트로 뭐 가리지 않고 지금 장타 생산에 힘을 다 보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어스필드답게 이 퍼올리는 스윙으로 이 토론토가 타격을 하는데 그게 지금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이 장타에 대한 의식을 양팀 모두가 할 수밖에 없고, 가우스먼 저번 경기 보셨죠? 홈런 쳐맞는 거. 가우스먼도 장타에 분명 이번 시즌에 노출되어 있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우스먼이 이 스플리터를 던지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가우스먼의 스플리터가 땅볼 유도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기준점은 작년 11.5점으로 높긴 합니다만 서로가 좀 타격전 양상으로 갈 것을 염두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만, 그래도 유리해 보이는 거는 이제 토론토 쪽이다라는 것은 저도 또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최근 지표상으로는 당연히 데이터는 이 토론토 쪽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LA 인저스 템파베이 지옥의 4회였습니다. 대거 7점을 헌납하면서 홈런을 포함해가지고 뭐 계속해서 내야 안타에 뭐 난리가 나가지고 대거 7점을 헌납한 이 소레아노가 결국에는 그거를 LA 인저스는 뒤집지 못하고 결국 이제 7대2의 스코어로 아델의 홈런이 있었지만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경기 바즈 대 이제 앤더슨의 경기로 이루어지는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즈가 보여줄 수 있는 기량은 확실히 괜찮아요. 자, 바즈는 결국 제구거든요. 이 바즈가 던지는 하이패스트볼이 제구가 안 된 날에 계속해서 눈 쪽으로 높이 날아가면서 그 타자들의 방망이가 안 나오고, 거기에서 바즈가 스스로 자멸하는 경기를 하는 케이스가 좀 많이 나타나서 이 바즈의 성적이 좀 안 나옵니다. 다만 이 바즈의 구위 자체만큼은 누구도 무시를 못해요. 98마일까지 나오는 그 빠른 공은. 그래서 그게 오늘도 얼마만큼 정교하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바즈의 성적이 완전히 좌지우지 될 텐데, 이 최근까지만 보더라도 바즈가 7월 달부터 지난 8월 다저스 전까지 6경기를 등판하면서 4경기에서 이 피홈런이 총 6개가 나왔었고, 지금 이번 시즌에 보여주는 바즈의 슬러그 수치도 0.439로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LA 인저스의 타선이 오늘 경기에서도 바즈를 상대로 장타 생산이 조금은 이루어지면서 일격을 조금 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템파베이가 워낙 좌투수에게 약한 모습이 있다 보니까 앤더슨이 의외로 또 오늘 선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좌투 상대로 성적이 반등한 아란다가 부상으로 빠져있고 이 심슨 정도가 좀 해줘야 되는데, 나머지 타자들이 분명 좌투에게 성적이 좀 안 나와요, 이 템파베이가. 그래서 앤더슨이 똥볼이라는 생각을 다들 하시겠지만 오늘 그 똥볼의 템파베이가 좀 말릴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바즈가 홈런으로 인한 실점이 얼마만큼 대량 실점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템파베이가 어제 경기를 좀 여유롭게 운영을 하면서 오늘 불펜 투입까지 좀 이루어진다면은 점수가 조금은 안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경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 양상으로 좀 보는 게 어떨까 정도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LA 다저스의 세인트루이스의 경기입니다. 어제 경기는 맥스먼시와 테오스카 랜데스가 다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미친 듯한 타점 해결 능력을 보여주면서 홈런과 그 다음에 먼시의 당겨치기로 정말 많은 점수를 냈고 다저스가 경기 후반에 세인트루이스를 폭발시켰습니다. 사실 다저스가 5점을 낸 순간까지는 사실 세인트루이스도 할만한 순간이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어제 마이클러스가 그렇게 털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불펜에서 좀 사고가 많이 났죠. 그래서 다저스 입장에서도 이제 오늘 오타니 나오는 경기로서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클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알려진 바로는 이제 오타니가 오늘 경기에서 지금 던지는 이닝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 기대하는 거는 4이닝 정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저스의 이 불안한 불펜들을 오늘 어떻게 얼마나 대응을 할 수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해지는 승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저스의 실질적인 이 불펜의 성적을 고려하면은 오늘도 세인트루이스가 할 만한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다저스가 그저 타격으로 자투수가 나오는 이 경기를 공략해가지고 털어먹을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성적 자체가 조금은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적이 좋은 거는 프레디 프리먼은 확실히 좌투 우투를 가리지 않고 정말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대가 돼요. 아마 이제 어제 경기 이기는 것도 영상 보셨지만 결국 테오스카 란데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무키베츠도 마찬가지고 맥스먼시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공략을 했을 때 다저스의 타선이 훨씬 더 좋게 이제 흘러가는 것은 분명히 명백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좌투 상대 성적을 따졌을 때 프레디 프리먼이 4할 6푼 1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좌투 상대로 나왔던 성적인데 윌 스미스마저도 12타수 2안타로 부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타니도 15타수 3안타 홈런 한 개 있지만 2할대로 너무 부진하고 그 다음에 토미 현수 에드먼 부상에다 김혜성 부상이고 무키베츠 7타수 1안타 1할 4푼 3리 테오스카 란데스 6타수 1안타 1할 6푼 7리 순으로 좌투 상대 성적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오타니가 내려간 이후에 불펜 싸움에서 세인트루이스까지도 조금은 경쟁력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지우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제 견해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승패 라인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쩌면은 그냥 저는 오타니가 4이닝 막아주면은 4이닝 1실점만 해도 일단 개이득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기준점 자체가 다저스 경기가 오늘 이제 8.5점이 잡히면은 사실 1회 무득점 나는 순간부터는 1이닝당 1점 나냐 안 나냐로 우리가 손익을 따질 수가 있죠. 언어보가 9이닝까지 갔을 때. 그러면은 8.5 기준점에서 언덕 가면 다저스 오타니가 4이닝 1실점하고 리브레토어가 5이닝 2실점선만 해도 5회가 끝나는 시점에는 손익에서는 1점 정도 먹고 들어가는 경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것도 좀 언더 양상으로 한번 더 도전해보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다저스가 좌투 상대로 확실히 성적이 안 좋다라는 것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마이애미 대 휴스턴인데 휴스턴이 어제 이제 불펜 데이를 좀 했습니다. 이제 오커트부터 오르트까지 등판을 시킨 다음에 이제 이제 이번 시즌에 두 번째 등판을 했던 루키를 올려가지고 5이닝을 막아내고 타선에서 이제 활약을 하면서 마이애미를 또 꺾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아리게티 나오고 정크 나오는데 아리게티도 부상 복귀전이에요. 그래서 요건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휴스턴 타선이 많이 살아났다 보니까 마이애미의 지난 양키스 시리즈 때의 저력을 계속해서 이제 과대평가하게 되는 상황을 조금 피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 경기도 수입전이다 보니까 휴스턴이 쉽게 하려고 할 가능성도 열려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마이애미 승으로 우리가 이거를 접근을 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지금 마이애미의 지금 최근의 타선 분위기예요. 그래서 아리게티에 대해서 저 또한 지금 돌아와가지고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장담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어쩌면은 그냥 좀 접근을 굳이 하자면은
그래도 정크가 실점이 과하진 않거든요. 언더 양상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는 이 경기는 저 또한 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경기지 않나. 아까 앞서 이제 미네소타 경기처럼 선발 투수가 몰라서 이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경기도 부상 복귀전에서 제가 장담 드릴 수 없는 경기예요. 아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휴스턴이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이 페냐의 복귀, 코레아의 합류가 정상적으로 이제 타선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시작했고 지금 카라테니가 없는 게 아쉽지만 디아즈가 어제 홈런 때리면서 이 포수 부분에서 그 타선에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타선은 지금 확실히 휴스턴의 분위기에 있다라는 정도로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저도 답을 내리지는 못하겠고 일단 제가 그냥 써놓은 거는 표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점수 제가 10점 스케일로 해가지고 점수 매겨드리는데 6.5점 써드렸어요. 마이애미 2.5 프랜 써놨거든요. 수입전인 거 의식해가지고 정크도 그렇고 아리게티 복귀전이라는 것도 그렇고 해가지고 아마 이 경기는 점수 주신 거 드린 거에 대해서도 이미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께 뭐라고 장담 드릴 수는 없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팅은 권장드리지 못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대 애틀레틱스입니다. 제가 진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완 킬러 랭겔리어스라고. 랭겔리어스가 진짜 자투 상대로 졸라 잘 쳐요. 근데 어제 3홈런 경기하면서 이제 고어가 내려간 순간에 또 계속해서 타격을 과시하면서 지금 중심 타선에서 애틀레틱스를 계속 이끌고 있죠. 미친 듯한 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카발리라는 선수가 나오는데 얘는 이제 2023년인가 22년에 데뷔를 했던 선수인데 이번 시즌에 첫 콜업이 됐었고 이 트리플 A에서는 이번 시즌에 5점대 이하로 그렇게 성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워싱턴이 지금 선발 공백이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홀업을 시켜갖고 등판을 합니다만 누가 봐도 이거는 애틀레틱스 어제 타격하는 거 보면 이거 반대 못 갑니다. 진짜로. 예, 절대 못 건드는 경기긴 해요. 다만 저도 이거 오늘 뚜껑커먼에서 애틀레틱스 승 그냥 주력 조합에다가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썼죠.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오늘도 이 경기가 해외에서 1.88배 애틀레틱스에게 나왔는데 국내에서 1.66배 책정되면서 0.22배당의 배당 차가 생겼어요. 그래서 배당 차가 0.2가 넘어가면 저는 일단 안 건드립니다. 정배는 제 표 받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웬만하면 제가 그런 경기 승패 안 드려요. 정배로. 그래서 요것도 일단 거르긴 했는데 아무리 봐도 타격하는 거 그냥 어제 경기 본 사람들 이거 워싱턴 승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가고 애틀레틱스 승밖에 답이 안 보이는데 요것도 분위기 자체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워낙 점수를 또 많이 낸 경기 다음날에 또 침묵하는 경기도 워낙 많고 해서 루키 또 어린 선수 올리는 경기고 해서 저도 장담 못합니다만 아무리 봐도 데이터는 누가 봐도 이건 애틀레틱스 승이다 라 정도로는 일단은 전 좀 말씀드립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는 누가 봐도 타격에서는 애틀레틱스다 정도로는 일단 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스턴 대 캔자스시티 진짜 개똥줄 탔습니다. 이것도 이제 슈퍼맨님 또 적중하셨는 것 같은데 보스턴 언더 제가 어제 드리고요. 미러키 승 또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보면서 많이 답답했어요. 정말로 이 말도 안 되는 투수 운영이었는데 슈레이버가 그렇게 볼질하고 털리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 이 아브레이유가 나오는 이 타선에 캔자스시티는 교체를 할 수 있었어요. 이 자완 린치가 몸을 풀고 있었거든요. 이미 완전히. 그래서 린치를 바로 그때 올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한 번 이제 막아볼 거라고 린치 다음 이닝에 쓸 거라고 욕심부리다가 그게 바가지타가 되면서 이게 점수차가 급격하게 벌어지고 말았던 어제 경기였었죠. 그래서 보스턴이 그때 기세를 잡아버려가지고 3대2의 경기가 6대2까지 벌어지면서 8점이 나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그나마 린치가 또 잘 막아내고 마무리에서 조더닉스가 갑자기 나오길래 이게 4점 차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3점 차였으면 세이브 상황이니까 체프먼이 올라오는 게 맞는데 4점 차가 된 순간부터는 8회 나왔던 위저트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2이닝 4점 차면 2이닝 던지면 세이브 주거든요. 그래서 2이닝 던져가지고 세이브를 해서 멀티닝 던지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애 나오거나 이런 건데 거기서 이제 선택은 조더닉스였습니다. 그래서 조더닉스 나와가지고 올라오자마자 이제 쳐맞았죠. 안타 맞고 와일드 피치로 2루 보냈는데 또 어거지로 잘 막아가지고 그게 굳어가지고 또 점오 언더로 경기가 끝났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오늘도 메이가 이제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다저스 유니폼을 벗고 보스턴의 유니폼을 입고 첫 등판을 하게 되는 경기고, 와카는 제가 저번 경기에 너무 과소평가했었습니다. 와카 나오는 경기에서 그때 이제 상대가 토론토였죠. 제가 그때 당시에 토론토를 상대로도 무려 8이닝을 갖다가 홈런 한 개 딱 맞은 거 빼고 딱 거의 안타는 2개밖에 더 허용을 안 하면서 너무 완벽한 피칭을 해줬고, 최근 와카 그렇게 4경기 연속 1실점 피칭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이 와카의 똥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93마일밖에 안 나오는 공이지만 이 변화구를 정말 효율적으로 던지면서 타자를 맞춰 잡는 피칭을 하고 있고, 실제 피안타율 관리 자체가 너무나도 잘 되고 있어요. 7월 때부터 8월 때까지 피안타율이 1할 5푼이 채 안 됩니다. 그만큼 정말로 와카의 피칭이 안정적인 와중에 오히려 메이가 볼질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경기가 오히려 캔자스시티가 그래도 수입을 피하는 경기가 될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게 만들 정도로 지금 지표상으로는 와카가 정말 뛰어납니다. 오히려 메이가 너무 불안해요. 근데 타석에 있어서 지금 보스턴이 이제 안토니가 부상으로 지금 DTD가 걸려 있거든요. 부상해서 라인업의 보스턴이 좀 조율이 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여전히 캔자스시티의 타선은 지금 인디아, 그 다음에 가르시아 타격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비 주니어 타격감 괜찮아요. 결국 오늘도 살비가 홈런을 치냐 안 치냐, 파스칸티노가 홈런을 치냐 안 치냐, 이거에 따라서 캔자스시티의 경쟁력이 정해지는 건데, 그런 걸 따지고 보면 오늘도 이 홈런의 의존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될 것 같고, 양 팀의 경기가 어제 불펜들이 그렇게 많이 안 썼죠.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로시의 호투 속에서 7이닝 호투가 있었다 보니까 불펜은 위서트와 조더닉스로 끝났고, 불펜 자원을 다 남아있고, 캔자스시티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 좀 아쉬운 게 린치랑 이제 슈레이버를 썼다라는 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캔자스시티가 조금 열세가 되는 것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승패 라인보다는 이게 수입전이다 보니 보스턴 쪽으로 여러분들이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이것도 언더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은 경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경기는 애틀란타 대 미러키의 경기예요. 어제 애틀란타의 승으로 RLM이 걸려가지고 벳36 한 개 업체에서 136 쪽에서 구매를 했는데, 애틀랜타로. 제가 어제 표 드린 분들께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얘네들이 7월 12일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역배 라인 배팅을 해서 14승 3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승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졸라게 불안했거든요. 하필 비까지 왔어요. 비까지 중간에 내리다 보니까 이 비가 어디로 피해를 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딱 아다리가 잘 걸린 게 미러키의 공격 때 비가 조금 더 굵어지기 시작하더니, 그때 이 조이 벤치의 제구가 흔들리면서 미러키가 4점을 공략하는 데 성공하고 분위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전까지 경기가 굉장히 팽팽하게 흘러갔거든요. 비의 도움이 그나마 미러키 쪽으로 와가지고 다행이었지, 정말 좀 쫄였던 경기였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미러키 승을 여러분들께 주력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런 피해는 좀 없을 것 같은데, 선발 투수 스트라이더 대 퀸타나로 선발 우세는 이제 애틀랜타가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도 애틀랜타에게 정배당을 줬습니다. 오늘은. 다만 이 애틀랜타의 타선을 생각하면은 이 좌투 상대로 공략이 조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올슨밖에 없어요. 사실 올슨, 발드윈 2명이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 바로 프로파가 좀 이제 지표가 좀 누적되면서 괜찮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상위 타선 의존도가 꽤나 높아지는 좌투 상대 경기거든요. 근데 퀸타나도 이 느림의 미학을 또 보여주는 선수고, 미러키가 지금 잭슨 초리오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그 다음에 플레릭이 무릎 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경기를 라인업에서 빠져서 벤치에 앉아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나오지 못할 가능성까지도 아직까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만, 어제 그 라인업으로도 미러키가 타선이 좀 그렇게 터지는 걸 보면서 애틀랜타도 스트라이더만 믿고 이거를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저득점 양상 예상합니다만, 미러키도 오늘 수익까지도 노려볼 만큼의 타선의 기세까지도 있지 않나, 2.5 프렌도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 어제부터 보여드렸지만 이 타격 지표가 미러키가 좌투 상대로도 그렇게 3월 오픈까지 나오긴 합니다만, 우투 상대로도 말도 안 되는 지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스트라이더의 구위만 믿고 이거 애틀랜타 정배가기는 어려운 경기다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애리조나랑 이제 샌디에고 경기인데,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데스클라판이 이제 코르테스입니다. 하필이면 이제 코르테스인데,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얘들. 얘랑 이제 제일 짜증나는 게 이제 옛날에 쿠에토, 이제 얘는 짤이 유명하죠. 그 고양이 손방망이 펀치 투구라고 해가지고 이제
짤이 유명합니다. 일루 견제하는 동작으로 이렇게 고양이처럼 양 하는 양양 펀치 이제 한번 하고 공 던지는 그런 이제 이 괴랄한 투구를 하는 그런 선수이고, 얘도 유명한 게 그거죠. 또 다저스 이게 그 프레디 프리먼한테 그 월드 시리즈였나 언제였지? 가을 야구에서 끝내기 말로 홈런 쳐맞았던, 예, 그 코르테스입니다, 얘가. 근데 이제 오늘도 지금 데스클라파니랑 이제 매치업을 하는데 타격전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제 치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애리조나도 좀 타선이 좀 아쉬운 게, 이제 바르가스도 부상으로 빠져 있고 좀 많이 이탈이 좀 있거든요. 이탈이 있는데도 지금 구리엘 주니어, 그 다음에 저 뭐야 캐롤, 캐텔 마르테, 그 다음에 뭐 또 누구 토마스였나요? 토마스하고요 장타력을 이렇게 쓰고, 애리조나의 구장 특성상 지금 2루타랑 3루타가 많이 생산될 수밖에 또 없죠. 그거를 너무 또 잘 활용하고 있는 게 샌디에고였고, 오늘도 이거는 타격전 양상 볼 수밖에 없다. 어제 그레이브만까지 털린 상황에 애리조나의 불펜은 더욱더 믿을 상황이 없고, 데스클라판이 내려가고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샌디에고가 좀 더 유리해 보이는 거 맞는데 코르테스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9.5점에서도 오버를 봐야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데이터적으로도 지금 샌디에고가 데이터적으로는 타격 지표적으로 봤을 때는, 비교를 했을 때는 코르테스의 기량만 제외하고 순수 타격 능력을 따지고 보면 샌디에고가 판정승입니다. 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시애틀 대 화이트삭스입니다. 어제 화이트삭스가 홈런포로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만, 어제는 신입들이 해줬어요. 정말 최근에 조시 네일러랑 수아레가 삽질을 너무 많이 심각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 둘의 홈런을 앞세워가지고 시애틀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커비 대 캐논 나오는데, 좌투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화이트삭스의 역배승을 노리기는 어려움이 있다 정도로는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지금 시애틀의 분위기가 그렇게 어제 걔네들이 터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게 되고, 제가 계속해서 빨아주고 있는 게 아로자네라랑 그 다음에 칸손이거든요. 얘네 둘이가 진짜 졸라 잘 쳐요. 사실 어제는 수아레즈랑 이제 저 네일러가 더 빛나는 경기였다라고 하지만, 어제 화이트삭스의 페이는 내야 전진 수비의 실패였습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점수차를 벌리고 싶지 않아서 내야 전진 수비 선택을 했는데 그게 뚫려버렸고, 플랑코한테 그게 이제 경기 터지는 시발점이 됐죠. 그래서 작전의 실패가 화이트삭스를 터뜨렸다고 보기 때문에, 캐논의 피칭이 똥볼에 시애틀이 얼마만큼 칠 수 있을지 장담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핸디캡까지는 무리고, 이미 이 경기 기준점이 7.5점이 잡힌 것부터가 시애틀의 핸디까지 노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일반승, 배당이 말하고 있지만 일반승까지는 당연히 지금의 장타력으로는 시애틀이 더 앞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좌투수가 나왔으면은 오늘도 몽고메리, 지금 부상으로 이 화이트삭스의 그 마이로스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좀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만, 얘까지 있었고 좌투수가 나왔다 그러면은 얘랑 베네텐디, 그 다음에 몽고메리에다 쿠에로, 루즈, 소사, 터크먼까지 너무 좌투 상대 잘 치거든요, 얘들이. 그래서 저는 화삭으로 과감하게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봤을 건데, 오늘 컵이 상대로는 아마 또 정배당 그냥 당하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오늘 경기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늘 전체 프리뷰가 마무리가 되겠죠. 다들 건승하시고요. 저는 좋아요 50개 안 되면 내일 유튜브 안 올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진짜 안 올릴 거예요.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